방세 사고력 수학 학습이 중고등학교에도 사실 연계가 된다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네. 영역에 대한 설명을 영역, 잠깐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영역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방세가 다른 책하고 영역이 좀 다르기도 해요. 자, 이건 7세 교재고요. 이제 패턴, 퍼즐과 전략, 유추, 카운팅이에요. 뭐 제목을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느끼는 제목도 있고 아닌 느낌도 있을 텐데 저희도 참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제목이라는 게 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저리 말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패턴은 우리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 여기 보시면은 막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까 요런 규칙들 막 빙글빙글 도는 패턴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시계 패턴도 나오고 수열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계속 변화하는 어떤 규칙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반복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뭐 수열처럼 더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패턴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칙 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중등, 고등 때 뭘로 연계가 되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열 있죠. 수열. 네. 고등학교 때 수열의 기본이 바로 이 초등에서 사고력에서 나오는 이 패턴 영역입니다. 패턴 영역이 나중에 수열로 가거든요. 수열은 나중에 급수로 이어지고 급수는 나중에 무한급수, 극한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즐과 전략이고요. 퍼즐과 전략은 사고력에서 중요한 퍼즐들을 주로 다뤘어요. 이건 보시면 뭐 길이기 퍼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넣기 퍼즐, 수를 어떻게 규칙에 따라서 넣는 퍼즐도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뭐 방향 퍼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퍼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되게 직관적인 부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퍼즐과 전략부터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퍼즐을 풀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생각하게 돼요. 그런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논리적 문제 해결력이라 부를게요.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퍼즐이 필수적이고 그런 퍼즐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퍼즐이 꼭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퍼즐은 워낙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교과의 어떤 부분, 중등, 고등이랑 어떤 부분이 겹친다고 말을 하긴 좀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에 3권은 유추입니다. 유추. 자, 유추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또 사물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유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루어 짐작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랑 B랑 관계가 뭐 어떤 관계면 C랑 D의 관계도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유추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추와 아까 패턴의 차이는 뭐냐? 유추도 역시 규칙이지만 패턴은 하나가 변화하는 거라 그러면은 유추는 여러 대상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불러볼게요. 얘네들을 만약에 X라고 하고 얘네들을 Y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함수인 겁니다. 함수. 우리가 X와 Y 두 개의 변화하는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함수인 거고 그 함수를 기초부터 배우는 게 우리가 초등 단원에서는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응. 이 대응이 사고력에서는 유추, 그 다음에 약속, 암호 이런 식의 어떤 제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추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배우는 어떤 영역이고 그리고 관계를 배우는 규칙, 관계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고등학교의 함수랑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역력 카운팅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카운팅은 말 그대로 이제 센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세는 거죠. 그래서 얼핏, 그럼 수세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수세기도 맞아요. 수세기도 맞는 이유가, 수세기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P 단계를 보면은 길의 가지수, 즉, 길이 몇 가지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있는지 세보는 거,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길의 가지수를 막 세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2주차는 가장 짧은 길의 가지수를 세는 거고 3주차는 이제 여러 가지 동전이 있을 때 이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세는 거죠. 즉 가지수를 세는 문항들.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전에는 수연산 영역이 많이 나왔죠. 다른 책에서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같은 걸로 봤고 사역력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공도 꺼내고 그 다음 우리 숫자 카드 만드는 문제 있죠. 숫자 카드 수 만들기. 이런 것도 원래 예전에 수연산에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와 같은 영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으로 봐서 저희는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카운팅은 당연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초등 영역에서는 사실 이제 확률 통계가 거의 빠졌죠. 근데 이제 중등 고등에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런 중고등학교에서의 확률 통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규칙 영역은 나중에 수열, 그 다음에 유추 영역은 나중에 함수, 그 다음에 카운팅 영역은 나중에 확률 통계랑 연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